안녕하세요, 라입니다. 이대로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영상으로 다시 좀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데 왜들 영어를 빨리 습득 못 하시는지 참 답답한데요. 영어라는 거는 참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practice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많이 할수록 익숙해지잖아요. 영어라는 것은 언어이고 언어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자막이 없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모든 인간이 할 수 있고 동물이 할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 보이세요? 오리들과 거위들과 제가 정확한 종은 모르겠지만 여기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까 들리실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중에도 문자를 쓰는 언어가 있고 문자를 쓰지 않는 언어가 있잖아요. 문자를 사용한 지 사실 우리 생명의 역사를 두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 우리가 언어 소통은 문자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언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어려워하시는데 문자는 읽으실 수 있더라도 그걸로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시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글자가 더 어렵고 언어로서 소통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언어로서의 영어입니다. 언어로서의 영어는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이라고 여기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공부는 머리를 쓰는 거고 이성을 쓰는 거고 뭔가 분석을 하는 거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공부라는 게 스터디잖아요. 스터디는 조사하는 거고 알아보는 거고 막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요. 이성을 쓰는 것들이요. 그래서 스터디라는 단어와 랭귀지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함께 쓰는 단어들이 콜로케이션이 되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yeah. 지금 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콜로케이션은 함께 쓰는 단어들의 짝인데요. 스터디라는 단어와 랭귀지는 함께 쓰지 않아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터디는 뭐 스터디 매스라던가 스터디 사이언스라던가 그렇게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어는 lea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earn a language 이렇게가 세트지 study a language는 되게 이상해요. 같이 쓰지 않거든요. learn a language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것 같아요. Learn how to swim. 그리고 운전을 배우는 것 같아요. Learn how to drive.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Learn how to draw. 근데 study how to draw라고 하지 않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그림을 공부한다? 근데 뭐 그거는 분석을 하는 때 쓰는 말이지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study how to draw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런의 방식으로 익히시면은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공부를 한답시고 도서관에 가서 막 빽빽이하고 아니면 문법 공부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언어로서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로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글로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입니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문법 번역식 교육법으로 영어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석을 하게 되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말이 예뻐야지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예뻐야지를 예쁘다가 단어로 뭐지? 그리고 말이 단어로 뭐지? 해가지고 그걸 바꿉니다. 그게 문법 번역식 영어 교수법으로 난 그렇게 영어를 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갸우뚱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예쁘다는 말은 Your word is pretty라고 하면 뭔 말이지 싶어요. 그게 아니라 you speak kind words 이렇게 영어는 영어만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한국 교육에서는 그걸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러해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하시려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일단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려면 운동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Learn a language를 하시는 겁니다. Learn a language를 하시려면 굉장히 쉬워요. 머리를 쓰지 마시고 흉내 내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돼요. 각 문장들은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동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작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배우잖아요. 혹시 스트레칭이니 뭐 요가니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배울 때는 동작을 따라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라는 동작을 따라하세요.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실 때 그 문장을 따라하세요. 그리고 컨텐츠를 보실 때도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은 그 아이들이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상황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들의 말을 흉내내어 보세요.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당신의 언어가 됩니다. 어떤 소리를 흉내내면은 처음에는 그 뜻을 모르고 소리를 흉내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소리를 흉내내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소리를 말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러면서 직관으로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언어로서 배우는 거는 정말 쉬워요. 기존에 우리가 앞서 배운 방식을 그게 아님을 깨달으시고 방법을 바꾸시면 돼요. 왜 생각을 바꾸는 게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처음 배웠던 게 맞다고 믿는 게 인간 심리잖아요. 그렇지만 언어로서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려면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하시려면 일단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어는 운동이다. 스터디가 아니라 learn이다. 이거를 아셔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스터디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오해하던데 스터디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터디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항상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언어를 접근할 때는 소통하는 언어로서의 영어는 스터디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참 예쁜 곳인데 지금 이렇게 기차가 지나갈 때 공항철도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 뒤에 달도 보이시나요?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새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 동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언어로서 영어를 잘하시려면 접근 방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급속도로 잘하게 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 해요. 예전에 강아지도 키워봤었고 고양이도 키워봤었는데 다들 오래 못 살고 또 가야 돼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앵무새를 키우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마코라고 굉장히 똑똑하고 인간의 말을 흉내내서 습득을 하는 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앵무새라고 하던데 마코 MACAW 그 마코는 야생에서는 50년도 살고 인간과 함께 살면 80년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어떤 신사분께서 그 마코를 평생 키우셨는데 그 마코가 자러 갈 때마다 그 신사에게 인사를 했대요. Good night, see you again이라고 인사를 항상 밤마다 했고 그리고 신사는 방에 들어가서 좀 잠을 주무셨는데 어느 날은 마코가 Good night, see you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신사는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앵무새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앵무새는 알았나 봐요. 그날 밤이 자기에게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그래서 again의 의미를 알고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근데 앵무새가 글을 써가지고 글씨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소리의 의미를 자기가 쓰다 보니까 눈치로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 눈치, 직감 그리고 촉이 바로 직관 그런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머리로 분석하지 않잖아요. 몸으로 배우고 직감으로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느냐면 그 언어를 듣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기존에 살아오던 그런 방식이 아마도 관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실하다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영어만 듣고 있다면은 그 우리의 시간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를 영어를 듣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고통 없게 하려면 자기가 재밌어하는 컨텐츠를 보시거나 관심 있어하는 내가 뭔가 배울 수 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을 컨텐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듣는 게 되었으면 보는 것이겠죠. 제일 먼저 핸드폰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모티베이팅 됩니다. 그리고 맨날 쓰시는 글이 있다면은 저는 메일 플래너를 쓴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매일 한 권씩 플래너가 쌓입니다. 저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참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거를 언어를 영어로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좀 모티베이팅이 되고 그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영어가 익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이 제일 힘들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서 하시는 것들을 영어로 바꾸시는 걸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고통 없이 영어에 익숙해져 가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하기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영어 수업을 듣더라도 말을 해보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듣고 응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를 따라서 말을 해봐야 되고 내 말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렉스 수업은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말하기 주제들을 제가 수업마다 항상 준비를 해서 반드시 말을 해보게 하고 또 표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빠르게 영어책으로 진도만 나가니까 그거를 나중에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더라도 그 표현들을 써보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해보면은 그거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뇌에 약간 자국을 내는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자국을 내면은 그 자국은 금방 없어질 수 있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써보면은 그게 나의 언어가 됩니다. 뇌에 자국이 생겨요. 이 말이 참 맞는 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안나 까레리나 아시나요? 안나 까레리나 첫 부분에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한 가족은 제가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행복한 가족은 모두가 같은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족은 다 제각각으로 불행하다고요. 그래서 혹시 행복한 사람들은 뇌의 구조가 참 비슷하대요. 그렇지만 불안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은 뇌가 약간 상처가 있는데 그게 제각각으로 다르게 상처가 있대요. 그래서 불행하고 불안하답니다. 그게 트라우마 아닐까 해요. 이 뇌의 생김새나 뇌의 구조가 당신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려면은 일단은 기존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영어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로 될 놈들이에요.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큰 맘 먹고 수업 신청을 해서 거기 수업에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모든 사람을 수업할 수 없잖아요. 신청자가 많더라도. 그래서 하게 되셨는데 약간의 인터뷰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 주장을 바꾸지 못해서 자기가 배우러 온 건데 그 배우러 온 자세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게 아니네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보아도 여전히 영어를 못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어요. 여기 참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말은 learn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change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에서 I've learned something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기존의 행동과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는 의미로 써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learn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게 그런 말인지를 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CEO의 다이어리라는 그런 영국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을 종종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제 learn이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learn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걸 말했어요. 내가 기존에 하던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learn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 아시나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은 호주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주인들은 참 신경 끄는 게 우리 호주 문화에 호주 문화예요. 그래서 그 책이 울림이 더 큰데요. 호주에서 가장 많은 그 책 부주가 팔렸고 사람들이 되게 팬이 많대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남이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라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Everything you learn is by your mistakes.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실패로 배운 것들은 그게 뇌에 아주 강력하게 박혀요. 그래서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제가 투자 실수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로 배웠기 때문에 당당해서 그런 거예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참 실패를 인생에서 참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시도를 되게 대범한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bold trials를 많이 했는데 그 대범한 시도들을 겁없이 했고 거기서 잘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잘 됐을 때는 엄청 잘 됐고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안 됐을 때 거기서 배운 것들
저의 가치를 더 높게 해줬어요. 저는 그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경험을 얻었을 때 그 경험이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컨텐츠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책들은 계속 있는 것 같고, 수업을 정말 많이 해도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고, 하나의 그런 분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배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뇌가 잘 돌아갈 때가 행복하고, 뇌가 굳었을 때는 참 우울합니다. 저 뇌를 굴리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습니다. 뇌가 잘 돌아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까치 소리 들리시나요? 이 동네는 까치가 많아서 참 좋아요. 그래서 런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시도를 비범한 시도를 해보셔서 그 시도를 함으로써 뭔가를 배울 수 있는데, 성공을 하면 사실 배우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관련된 말 중에 저는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참 좋아하는데, 실패나 실수를 하면은 you become more valuable, 당신의 가치가 더 올라간대요. 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제 좀 이해돼요. 참 많은 시도를 했고 성공과 실패를 했는데, 그를 통해서 저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덕분에 그 가치들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에 대한 혜택도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런 성장기에 있는데 놓지 않으려고요. 계속 하려고요. 인생은 버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용기라고 영어 책에 썼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용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산책을 할게요. 여기 참 예쁘죠? 갈대도 있고. 오늘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져요. 봄의 정령이라는 단어 그 말 아시나요? 참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이에요. 지금 되게 아름답고 이 까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네요. 요즘 오렉스 북클럽에서는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Why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의를 말합니다. 대의는 한자어인데 그걸 한국말로 말하면 큰 뜻이고요. 큰 뜻이 향해서 큰 뜻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대의예요. 근데 한국에는 대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권에서 cause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cause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뭐 회사나 사람들을 이끈다면은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대의다. 그게 cause거든요. 이 북클럽 이제 두 번째 책인데, 두 번째 책으로 Start With를 하는 거는 정말 오렉스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하면서 멤버들과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일단은 대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how와 what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영상들이 유튜브가 주제가 두 가지여서 헷갈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why는 한국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 행복하게 친절하게 잘 살길 바라서예요. 그래서 잘 사시려면 일단 영어가 필요한 걸 알겠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비춰서 지금 영어를 준비시켜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한국인의 실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걱정 아직도 하고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개발된 것 같지만은 사실 실상을 보면은 우리가 겉만 번지를 하지 그 속에 문화라던가 정말 실질적인 숫자들은 그렇게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자라는 그런 개념을 알려드리는 게, 경제교육을 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겠어서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what이에요. 영어와 부. 근데 저의 why는 당신의 행복,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모쪼록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들 요즘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뜨고 있는데, 영상에 뜨면은 신기하게도 친절한 댓글도 보긴 하지만은 굉장히 무례하고 정말 와 이렇게까지
되게 좀 그런 말들이 달리는데요. 그거는 야, 그래요. 다행히도 이제는 타격이 없네요. 제가 참 어린 소년이었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전반적인 게 좀 이해가 되고 있어서 이게 또 나이를 먹고 지혜로워지는 것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해요. 오스트리아 가보셨나요? 스위스 가보셨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 중에 하나인 멜번 가보셨나요? 제가 청년기를 보낸 곳인데 호주 멜번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짝 웃어주면서 인사를 하고 굉장히 살기 좋아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는 삼청동이라는 곳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청이 푸를 청자가 3개예요. 근데 그 청 중에 하나가 친절함이래요. 삼청동 사람들이 친절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삼청동이래요. 저는 그 동네를 항상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친절함 때문이라는 걸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이라 함은 이렇게 한다, 이다 이렇게 끝나야 진정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읽는 그런 인문학 책들인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쓰는 거는 한국 전체 대중에게 닿아서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다로 끝나면 안 되고 친절하게 문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를 어제 깨달았어요. 어제 광화문 산책도 하고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군대를 다니던 30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딜 가나 정말 친절하시네요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절하게 행동을 해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어린 시절부터 저의 뭔가 본능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일하는 게 좋았었고,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는 게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여전히 꿈인데요. 그 이유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 수업을 제가 직접 다 하는데 그 직접 하는 그 기쁨도 진짜 힘들거든요. 저 어디도 못 가고 맨날 사무실에 박혀 있어야 돼요. 수업을 맨날 하고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4년차 하니까 좀 지치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수업을 하고 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면 저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게 저의 존재 이유임을 이번에 또 새삼 깨달았어요. 살짝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친절해 보려고 합니다. 글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도 친절해지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저의 친절한 에너지를 받으셔서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다짐하고자 이 말을 좀 영상에 남길게요. 친절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 한국에 사니까 참 살기가 빡빡하잖아요. 불친절하고 이렇게 본인이 잘 못 살아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불친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좀 오염을 받았었는데, 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해서 해코지하는 남자들이 항상 어디 가나 있었거든요. 군대를 가자마자 어떤 애가 되게 괴롭혔고,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그냥 잘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애가 저를 질투해가지고 막 그랬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는 안 당하겠다 해서 법을 공부해서, 또 건들면 이제 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법을 잘 써야지. 그리고 또 제가 불을 키우는 이유도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실 법대가니까 법은 그냥 돈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람보르기니 사는 것보다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나를 지키는 게 그게 진정한 부임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친절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친절하면은 정말 우리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영어권 문화에서는 be kind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이거는 미국인들도 많이 하고 유럽인들 당연하고 호주에서도 be kind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be kind 하면은 우리 전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친절을 호주에서 좋은 분들께 받았는데, 우와, 보이십니까? 우와, 우와. Anyway,
하하. 저기 친절을 받았는데 그 친절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절을 또 저희 멤버들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볼까? 저 길이 참 예쁜데. 이 영상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게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만 산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아닌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 다른 분들은 안 찍히게 해야 되는데 예쁜 길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하하하하. 그러하여서 아, 친절하면은 그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영어에서 pay it forward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았으면은 그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갚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친절을 전달해서 결국에는 이 사회 전체가 친절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세계 문화에서는 영어를 쓰는 문화에서는 pay it forward가 거기서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그게 결국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고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씨앗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사람들을 인플루언스를 할까라는 그런 네일 카네기의 책이 있잖아요. 어제 새삼 오랜만에 그걸 원서로 살짝 훑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이미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박했겠죠. 아,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새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거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글자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참 씨앗입니다. 그래서 pay forward 혹은 be kind 하시면은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참 이미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의식적으로 내가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자 행동을 하면 그거야말로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좀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영상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Helping others is the best self-help. 어디서 본 말인데요. Help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the best self-help, 나 자신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이다. 참 영어 수업을 하는 건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내 인생 살기 바쁠 텐데 다른 사람이 인생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신청을 주시는데 너무나 또 무례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그런 분들을 거르고자 수업비를 올렸어요. 이게 아마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수업비를 좀 올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연히 필터링이 된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또 굉장히 그런 친절하고 우아하고 자기를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수업에 오셔서 우리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업을 하는 게 제 목소리를 갈아서 드리는 거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이 갈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저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의 에너지를 드리는 거라서 저의 인생을 갈아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런 저의 진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거네 하고 말고 그걸 가볍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다면은 그거는 빈자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빈자는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게 빈자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기 좋은 게 뭔지 알아보지 못해서 버렸던 대학교 때 그런 퀸카 친구라던가 어, 자, 근데 이제 지혜로워지면서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를 알게 되었죠. 음,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고, 부자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자의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좋은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줄 수 있고 그것을 appreciate,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오렉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올해는 그렇게 안 좋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올해는 더 수업비를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이 가격에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서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어, 진짜로 인생을 더 가치롭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작년도 참 잘했고요. 이렇게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행복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고 우리 한국인을 이끌고 싶어요. 어, 저희 부모님은 우리 가문의 뿌리에 대해서 별말 없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호주와 영국 문화에서 자기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저의 가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와, 저희 집 왕족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왕족이지, 아버님도 왕족이지. 와, 놀라웠어요. 근데 그거는 왕족이라는 거는 어떤 특권을 타고난 게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네. 그런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좋은 뿌리를 가진 가족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무를 다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진심이 닿아서 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는 뱀띠의 해인데 저는 뱀띠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났던 해보다 제가 떠나는 해에는 좀 더 나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그래 몇 년도일까요? 한 2080년, 2090년에 제가 아마 죽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죽을 수도 그 이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한 2080 정도 제가 살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하게. 아니 뭐 잘 살면은 그때쯤에 세상이 우리 한국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위태로울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때는 좀 더 그때도 우리 한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좀 더 성숙한 나라가 되어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계속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할게요. 많이 어두워졌네요. 여기는 굉장히 뭐랄까 그 비행기 이륙하는 것 같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길입니다. 참 좋아하는 길이에요. 언젠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저희 멤버가 생겨서 그분과 함께 여기를 산책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아우레오베였습니다. 길을 비키려고 했는데 저 신사분께서 저에게 길을 내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해라. 여기 참 멋지죠?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설마 여기 끝까지 지금 32분째인데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Ciao. No worries. Have a good one and enjoy reading the book of English. I'm Oreo Bay.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띠용.